문제 1 DB 구축의 첫 번째 문제는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이고요. 첫 번째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 필드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문제인데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문제이죠. 자, 앞으로 어떤 테이블을 완성하려면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 모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씨앗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한 다음에 디자인 보기를 선택해서 자, 이곳에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씨앗 코드 필드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라는 것을 설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려면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문제의 지시사항을 잘 보면 우선 대문자로 입력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문 숫자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해야 된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입력 마스크라는 부분의 입력란에 커서를 가져다 둔 다음에 F1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해당 속성에 대한 도움말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자체 도움말이 나타나서 좀 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2016 버전부터는 도움말이 인터넷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는 도움말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관련된 속성은 input mask property라고 나오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을 선택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요. 자, 우선 0이라는 부분을 보면 digit, 숫자죠. 0에서 9까지 숫자를 required,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 9라는 것은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공백도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필수 요소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not requir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에 관련된 것을 보면 여기 대문자 L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A에서 Z까지 entry required 라고 되어 있죠. 입력이 필수적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부등호가 있는데 작다 크다 라는 부분 보이죠. 영문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면 모든 캐릭터를 uppercase 대문자로 converted 변환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가 적절하겠죠. 자,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입력 마스크에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영문 대문자 한 개를 입력 받으려면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영문 대문자 L이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얘는 대문자로 입력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크다라는 기호를 앞에 붙여주면 대문자 한 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문자라고 하니까 영어만 입력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영어와 한글 모두 다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만 필수적으로 입력받으려면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 0을 사용하면 되는데 숫자 4개라고 했으니까 0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 지시사항을 보면 씨앗 테이블에 씨앗명이라는 필드 여기에 있죠. 이 필드는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필드 크기가 255로 되어 있는데 얘를 10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고요.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라는 뜻은 필수라는 속성을 여기 보면 이 필드의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로 지정해주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씨앗 테이블에 대한 지시사항은 다 이행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저장 버튼 보이죠? 혹은 단축키 컨트롤 S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신경 쓸 필요 없이 얘를 눌러주면 돼요. 나오는 이유는 우리 씨앗명 필드를 설정해 줄 때 원래 필드 크기가 255였는데 크기를 10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런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시사항대로 잘 이행한 것이니까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설정한 값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얘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원 테이블에 대한 설정을 해보면 되겠죠. 회원 테이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주고요. 회원 테이블에 전화번호라는 필드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전화번호라는 필드를 선택해주고 여기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인덱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얘를 선택해서 얘 중복 불가능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보다는 문제의 지시사항에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인덱스에 대한 개념은 필기 공부할 때 다 나왔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회원 테이블에 이메일 필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면 이메일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골뱅이 문자가 우리 이메일 주소에는 골뱅이 문자가 붙죠. 요게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을 설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에서 F1 키를 눌러서 공부할 때는 살펴보면 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볼 수 없겠죠. 자, 해당 부분 이렇게 쭉 내려서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like라는 연산자를 이용하고 뒤쪽에 이렇게 값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 A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5개의 글자를 must be entry죠. 반드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ike 연산자를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다시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되돌아와서 like라는 연산자를 사용해 주고요. 골뱅이 문자가 포함되도록이라고 하면 이렇게 별 표시, 골뱅이, 별 표시, 큰 따옴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큰 따옴표를 해주는 이유는 이 부분이 텍스트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식을 처리할 때 텍스트 부분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큰 따옴표로 해주는 부분이고 골뱅이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 골뱅이가 제일 앞쪽에 올 수도 있고 제일 뒤쪽에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별 표시를 넣어주면 얘가 이제 와일드 카드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이 별 표시 부분에 임의의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골뱅이 문자로 시작한다라는 뜻이 되고 반대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골뱅이 문자로 끝이 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골뱅이 문자가 포함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시사항을 이행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 눌러서 이런 부분 나오면 신경 쓰지 말고 얘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제 씨앗 입고 테이블에 대해서 씨앗 입고라는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입고 수량이라는 필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얘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20이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기본 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고요. 저장한 테이블들은 이렇게 다 닫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력한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무슨 작업을 해준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씨앗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씨앗 코드 필드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영문, 대문자 1개와 숫자 4개가 반드시 입력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입력하고 싶으면 Shift 키를 누른 채로 입력하게 되는데 지금 전혀 Shift 키 누르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그냥 대문자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숫자 4개가 입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문자를 입력하려고 시도를 하면 아예 이렇게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씨앗명 필드에는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글자를 10개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A, B, C, D, E, F, G, H, I, J. 자, K까지 입력을 하려고 하면 K 입력하려고 하면 지금 입력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제 10자 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공부할 때 이렇게 확인을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하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는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회원 테이블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전화번호에는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와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자, 이 값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고객 아이디 부분이 기본 키이기 때문에 null 값, 그러니까 비어있는 값을 입력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중복값도 입력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값을 하나 입력을 해줬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인덱스에서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바로 이 부분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 값이 나오는 겁니다. 닫아버리고요. 씨앗 입고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새로운 레코드로 20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테이블 완성 작업에서 처리를 해준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 사용해서 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외부 데이터 부분에 가서 b2b 납품.xlsx 파일을 가져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엑셀 파일이죠. 엑셀을 눌러서 찾아보기를 눌러서 경로에 있는 b2b 납품.xlsx 파일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C 드라이브 밑에 DB 폴더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찾아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가져와 라고 했기 때문에 가져오기라는 부분 선택하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이제 가져오기 마법사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의 지시사항의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말뜻은 바로 여기 납품일자, 납품처 이런 부분 있죠. 이게 첫 행이고 얘를 열 머리글로 하겠다라는 뜻이고 체크를 풀어버리면 이 열 머리글이 안 되죠.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열 머리글로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눌러주고요. 여기에서는 뭐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 눌러주고 문제에서 기본키는 없음으로 설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키 없음 이렇게 지정해주고 다음 누르고요. 자, 이 파일의 내용을 가져와서 테이블의 이름은 B2B 납품이라는 테이블로 생성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마침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해라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B2B 납품이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시사항은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관계 설정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라는 것을 눌러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는 회원 테이블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현재 회원 테이블이 보이지 않죠. 테이블 표시를 눌러서 회원 테이블을 선택해 주고요. 이 테이블을 추가 눌러서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닫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회원 테이블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라는 필드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죠.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끌어서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에 가져다 두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마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아래쪽에 보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설정해라 라고 했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라 라고 했고요. 레코드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긴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그냥 테이블만 추가를 해주면 자동으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 필드는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끌어서 여기다 가져다 두면 이번에도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참조 무결성 유지는 수정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겠고 또한 지시사항도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체크를 해주면 안 되겠고 확인 눌러서 관계 편집 대화 상자는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지시한 관계 설정이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면 되겠고요. 닫기를 눌러서 작업을 완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해주어야 뒷부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꼼꼼히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자, 닫기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완료해 주면 되겠습니다.